네, 7월 11일 월요일 김영미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생쇼도 개편을 하면서 원래 그 전에는 우리가 영민한 투자 시작하면 시황 분석을 좀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남은 오후장, 그러니까 1시, 지금이 한 1시 조금 안 되긴 하는데 남은 한 2시간 30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장, 오후장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여러 이벤트를 앞두고 지금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남은 오후장에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오후장 딱 한 줄로 정리를 좀 네. 해보면은요. 이게 지금 뭐 미꾸라지가 판칠 때 저는 제약 IT 퍼즐 맞추기 이렇게 이제 한 줄로 딱 정의를 좀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오늘 중국 증시 홍콩 항생지수가 급락하고 있잖아요. 급락하고 있는 이유가 중국의 이제 완다그룹 자회사 또 부동산 회사인데 사실 분식회계 거의 한 20조 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상해 증시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아시아 증시가 조금 흔들릴 법도 한데 오늘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죠. 네. 지난 일요일 날 있었던 이제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이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어찌 보면 이제 전 아베 총리 이제 피격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니케이 지수는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중국 상해 증시, 홍콩 항생 지수 빠지고 있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비교적 지금 잘 버티고 있잖아요. 오히려 좀 쉬어가도 될 법한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이게 그야말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고 있다라는 저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꾸라지가 판칠 때 아직까지 악재성 이슈들이 되게 많고 시장이 더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분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근데 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면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 낙폭 가대 종목들 저점에서 좀 바텀 피싱을 좀 하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면 어떨까. 오늘 오후장에는 제가 뭐 대표적으로 제약 바이오, IT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이제 기술주 성장주들이 좀 기지개를 켜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는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야말로 바닥에 좀 처박혀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남은 시간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후장에서 좀 진주를 잘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모멘텀이 있고 좀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하자라는 원포인트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영미 매니저께서 편입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 보도록 네. 할게요. 7월 5일에 편입했던 에코캡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섹터가 강세 나타나면서 에코캡도 장중에 뭐 10% 넘게 급등하기도 네. 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게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딱 저점을 잡으면서 반등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술주 성장주들 그 중에서 진짜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느닷없이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에코캡도 지난 7월 5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지금 오늘로 이제 딱 일주일 된 거거든요.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에코캡이 장중에 무려 20% 급증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릴 때 자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바닥에 정말 구석대기에 처박혀가지고 거래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LG전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리비안과 관련된 이슈 말씀드리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이제 스몰캡 자동차 부품주다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되게 운 좋게도 지금 팀쿡 애플 CEO가요. 리비안에 이제 픽업 트럭을 타고 그 백만장자들 그 모임에 참석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제 팀쿡 CEO가 왜 하필 리비안의 픽업 트럭을 전기차 트럭을 타고 거기에 등장했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 애플카랑 리비안이랑 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러면서 오늘 리비안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제 대원화성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까지 또 급등을 하기도 했고 에코캡도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 20%가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표가를 그냥 아주 가볍게 좀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지난주에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오후장 한 줄 전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단기 모멘텀이 부각된다라거나 강하게 수급이 좀 몰리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후속주들을 여러분들이 옷장에 좀 주목하시면 좋겠다.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LG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제 전장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계속 좀 부각될 수 있잖아요. 에코킥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8,5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또 눌림목이 들어온다거나 조정이 살짝 좀 진행이 될 때 다시 한번 매수 맥점을 또 잡아드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에코캡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디어유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도 지금 5%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네.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 종목 언제까지 좀 들고 가보면 될까요? 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 7월 4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차트 제가 캔들에다가 표시를 좀 해드리면 네. 정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던 자리였어요. 여기 딱 이 자리거든요. 빨간색 네모로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7월 4일이 요때였단 말이에요. 딱 저점이네요. 진짜 최저점 찍는 그날, 거래도 거의 없이 한산하게 이제 움직이고 있던 그날 이제 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지금 상승을 하면서 무려 이제 일주일 만에 요 종목도 한 17% 정도 수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하이브가 소속된 아티스트들이 벌써 지금 1,000만 장 넘게 앨범을 팔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디어유는 SM의 자회사잖아요. 에스파가 또 신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뭐 NFT 사업도 플랫폼 사업들이 같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엔터 기업들이 하반기 때 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의 어떤 확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새삼 다시 한번 지금 시장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16%, 17%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이제 중장기적인 파동을 보면 아직도 바닥이에요.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 고점이 지금 10만 원 근처까지 이제 급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겨우 36,000원, 7,000원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에코캡은 제가 아까 단발성 어떤 테마가 부각되면서 특히 팀쿡 CEO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이제 보도가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20%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차익 매도 관점이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바닥이거든요. 주봉 월봉 을 보시면 이제 겨우 저점이 잡히고 턴어라운드가 시작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지금 잘 나고 있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추가적인 목표가 2차 목표 가격은 한 43,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해서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2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 43,000원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영미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2034번으로 앞으로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CJ 제일제당이고요. 39만 6,800원에 15%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CJ 제일제당 뭐 정말 좋은 종목이고,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종목이긴 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요,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죠. 방금 그쵸.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 느닷없이 그냥 막 20%씩 급등하고 상한가 가고 있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지금 다시금 회복이 좀 되고 있잖아요. 시장의 분위기가 제가 느끼기에는 마치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때 제약바이오가 급등하고, 그리고 IT가 급등하면서 막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은 많이들 또 잊으셨겠지만 BBIG라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바이오, 뭐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다 보면, 거꾸로 이렇게 이제 CJ 제일제당처럼 조금 무거운 종목들은 오히려 거꾸로 좀 소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CJ 제일제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좀 상당히 좀 지겨운 35만 원에서 40만 원대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점 부근 35, 6만 원대에서는 매수, 그 다음에 39만 원, 40만 원대 부근에서는 단기 차익 매도, 이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좀 더 떨어진다면 35, 6만 원대 또 매수해가지고 트레이딩 하는 전략, 만약에 이 종목이 조금 지겨우시다면 저는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고 좀 더 탄력적이고 가벼운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보거든요. 네네.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6월 달에 겪었던 것처럼 시장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지수랑 상관없이
급등하는 성장 섹터 기술주들이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 바닥에 제가 지금 누워있는 종목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누워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충분히 뭐 일주일 만에 15% 20% 수익 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CJ 제일제당은 조금은 그래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상담 네.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동진 세미캠이 도착했습니다. 42,7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한 20% 정도 손실 구간에 맞아요. 있어요. 동진 세미캠이 보니까 7월 4일에 이제 저점 찍고 조금씩 뭔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말 주린이로서 그대로, 네. 차트를 보면 네. 뭔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그쵸. 애매하긴 해요. 말 그대로 이제 스물스물 막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제 동진 세미캠도 조금 무거운 종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3나노 공정과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있었었고 네.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잖아요, 솔직히. 반도체 쪽은 아주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좀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제 디램 가격이 소위 말해서 이제 폭락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IT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제가 이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요.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반도체 후공정 장비 기업이잖아요. 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최근에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사실 테크윙만큼 빠진 종목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실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IT는 이제 안 된다 이러니까 같이 동반해서 급락한 종목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막상 오늘 2분기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예상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실적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장중에 한 7, 8% 가까이 급반등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동진 세미캠도 물론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2분기에 무조건 다 실적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적어도 이제 소재 종목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때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거고 3분기, 4분기 때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영업을 좀 잘해가지고 5나노, 3나노 공정에서 이제 파운드리 고객사들을 조금 더 유치하거나 이렇게 되면 동진 세미캠처럼 이렇게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접적인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주가는 거꾸로 많이 빠졌다. 박스권 움직임을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32,000원, 33,000원 요 구간은 오히려 매도보다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42,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좀 보유하시면서 가격 회복 움직임을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진 세미캠은 42,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42,000원까지 반등 나올 때까지 우리 시청자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영민아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종목이 있다면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오늘 시장 오후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이제는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저희가 시작할 때 낙폭 과대 그리고 좀 급등이 빨리 나올 만한 종목 이 두 그렇죠.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딱 그 컨셉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게 네. 첫 번째 지금 소개해드릴 종목이 지금 방송 진행하는 와중에 주가가 많이 좀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그 사이에 급등을 해버렸어요. 제가 이제 종목 이름 말씀드리면 따라 붙지 마시고 가격을 깔아서 매수할 거거든요. 제가 가격을 정해드릴 테니까 그 가격 눌림목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개편이 돼가지고 우리 원샷 원킬 종목을 매일 제가 이제 두 종목씩 소개를 맞아요. 해드릴 거거든요. 오늘 네. 그 첫 번째 종목 18,000원에 일단 매수를 조금 깔아놓고요.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이제 분봉을 먼저 조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제 오전에 원고를 넘길 때만 하더라도 가격이 움직이는 게 이제 17,400원, 17,500원 요렇게 아주 완만하게 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이 종목이 거래가 좀 터지면서 슈팅이 좀 들어와가지고 오늘 장중에 거의 22%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특별히 뭔가 뭐 호재가 나오거나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막 2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점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가격이 조금 지금 튀어버려가지고 아쉽게 제가 좀 깔아놓고 있는
있는 거지만 장중에 혹시나 이제 18,000원 정도 자리를 주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몽레인이라는 종목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에 재밌더라고요. 모든 컨텐츠 종목들이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드라마 한 편이 히트를 치면 이렇게 시장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이 파장을 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느끼게 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K 컨텐츠 이러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던 걸 지금 재현하고 있다. 특히나 이게 아주 뭐 몇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주연 배우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이제 슈퍼스타를 또 해가지고 캐스팅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제작을 한 게 아니라 네.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A스토리가 전지현의 지리산으로 망했다가 지금 박은빈 때문에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바닥에서 지금 A스토리가 거의 10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시청률도 잘 나오고 호평이 지금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다른 컨텐츠 종목들도 원래 그랬었지. 드라마 하나 잘 만들고 영화 하나 제작을 잘하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었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컨텐츠 종목들이 동반해서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몽레인은 2014년에 코넥스 시장에 이제 상장이 좀 됐다가 작년 12월 달에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에 이제 성공을 한 기업이고요. 최대 주주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즈빅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바로 이 레몽레인의 지분 2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몽레인은 사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난 15년 동안에 무려 30편이 넘는 드라마와 이제 컨텐츠들을 제작한 경험이 있고요. 대표적인 드라마가 바로 이제 성균관 스캔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솔약국집 아들들 뭐 이런 드라마가 이제 대표적인 히트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무려 연평균 55%가 넘는 어마어마한 지금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 성장률도 상당히 좀 높고 영업이익률도 아주 높은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레몽레인 주가가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나? 1분기 때 일시적으로 이 회사 실적이 조금 적자 전환이 됐거든요. 네.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라든지 인력을 또 막 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적자에 조금 전환을 했는데 아마 하반기 때는 상당히 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향후에 이제 OTT라든지 우리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ENA 채널에서 방영이 되고 있지만 넷플릭스에서 지금 동시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컨텐츠 제작사들이 그냥 방송국이라든지 종편뿐만 아니라 이런 OTT 기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채널을 지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텐츠 공급이 이제 다각화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최소 7편 이상 지금 제작할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제 가장 좀 기대되는 게 JTBC에서 지금 방영될 예정인 재벌집 막내 아들. 제목도 마음에 드는데요? 제목도 마음에 들지만 배우가 또 송중기 배우가 또 주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하반기 때 만약에 좀 히트를 친다면 레몽레인 주가도 분명히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저는 조금 선반영되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8,000원 정도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스토리하고 비교를 조금 해보면 사실 A스토리도 이게 어디까지 갈까 하다가 보시면은 오늘 레몽레인이 한 요 정도 위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또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급등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레몽레인도 마찬가지 18,000원에 자리를 준다면 2만 원 정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설정해놓고 단기 트레이딩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도 조금 올려가지고 16,000원 정도로 손절 가격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일단 오후장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 원샷 원킬 종목으로 레몽레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으로 원샷 원킬 종목은 어떤 기준일까요? 두 번째 종목, 이 종목도 제가 볼 땐 지금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낙폭과대? 그래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먼저 좀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7,750원 현재가로 TLB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생소한 종목이고 이 종목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심텍,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잘 아시는데 TLB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기판, 업황에 비해서 지나치게 이제 과도한 하락을 기록한 중소형 이제 기술주, 기판 관련된 종목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심텍이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패키지 기판 쪽이라면 이 회사는 반도체
모듈형 기판을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니까 같은 업종에 속해 있지만 색깔은 조금 다른 회사다. 그리고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 2021년부터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 때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2분기 때도 90억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기록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디램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게 한 54%, 그 다음에 이제 낸드 쪽으로 공급하는 게 한 44%,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금을 이제 어느 쪽이냐면 서버 디램 쪽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한 4분기 정도가 되면 이 서버 디램의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더 빠른 속도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런 기판 종목들이 대부분 다 저부가 가치, 사실 한 개를 팔면 남는 돈이 얼마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요즘에는 FCPGA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 기판 쪽이 워낙 좀 크게 성장을 좀 하면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버는 돈이 어마어마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지난 1분기 때까지 주가가 뭐 바닥에서 한 3배, 4배씩 막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TLB도 거의 마찬가지 관점으로 움직일 수 있고 오히려 경쟁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FCPGA 같은 이런 차세대 패키지 기판 쪽에 집중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TLB는 모듈용 기판에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잘 나가는 회사들이 경쟁 시장에서 이제 다 떠나버렸고 남아있는 시장을 TLB가 거의 과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힘 안 들이고 기업 내용이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숨겨져 있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동사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 투자의 사이클에서 반사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인가 동시에 공급 단가가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핵심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2,000원 정도. 뭐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겨우 추세를 좀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42,000원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33,000원 정도 말씀드릴 텐데 딱 요번에 만들었던 저점 정도 라인이거든요. 요 자리가 깨지면은 이제 완전히 추세가 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33,000원, 목표 가격은 4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딱 설정을 해놓으시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해성 DS가 정말 못 움직이다가 한 방에 그냥 뭐 8, 9% 가까이 지금 급등이 나오잖아요. TLB도 이번 주 안에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오늘 아직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점을 조금 해놓고 단기적으로 거래가 좀 터지면서 주가 급등이 나올 때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 반도체 기판 관련주로 TLB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참고해 보시고요. 또 생쇼 영민한 투자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또 무료 방송이 네.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제가 매주 월요일은 전체적인 이번 주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또 빠질 거 아닌가 아니면 또 반등이 계속 들어올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시장 전략과 더 중요한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 4시 김영민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도 주목해 보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드린 만큼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부터 또 생쇼 오후 낮 12시인 거 아시죠? 또 영민한 투자는 오후 1시부터 이어지니까요. 내일도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